자,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볼 차례입니다.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이영수 부지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을 투자자들 좀 더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시장 이슈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 오전에 조금 약하게 출발했습니다만 그래도 장중에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등 오전 시장 내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도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외국인들이 선물이 급격히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급락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베이시스가 악화가 돼서 백어데이션이 되다 보니까 결국 프로그램 매도가 유발이 됐고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좀 강해지면서 시장을 좀 급락으로 떨어뜨렸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좀 강세 흐름을 잇던 대형주들도 약세로 좀 돌아서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보게 된다 그러면 뚜렷하게 강한 업종이 나타났기보다는 혼조 양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기아차는 플러스가 나갔는데 현대차는 마이너스가 나고 삼성전자 하락하는데 반대급부적으로 오늘 LG전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강세를 또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한국전력이 좀 강세였고요. 그러니까 주도적인 종목이 있거나 업종이 있다라기보다는 개별 종목별로 약간의 혼조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생각보다 지수 낙폭은 좀 체감적으로 봤을 때 좀 크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2000포인트 기준으로 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또 저점이 어디서 형성이 될 것인가가 또 관심이 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보게 된다 그러면 여전히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또 뚜렷한 악재도 없는 가운데 올라가기 좀 어려우면서 변동성이 계속 지속되는, 더군다나 또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이제 큰 이슈를 앞두고서는 관망세가 좀 이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거래량이라든가 거래대금 이런 부분도 좀 저조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연말 되면 항상 배당주가 두각을 나타내는데요.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더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바로 배당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당주의 투자 포인트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또 이제 12월이 되면 항상 배당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달이 왔습니다. 또 연말에 대한 어떤 그런 랠리 기대감도 있고요. 최근에 KT 종목이 배당률을 좀 많이 낮출 것이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KT가 급락을 하는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배당은 매력적인 현재 저금리하에서는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 8년 그 코스피 월평균 수익률을 보게 되면 기준월이 올 12월은 대부분 좀 강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게 되면 2005년부터 12년간 월간 평균 수익률을 보게 되면 7월, 그 다음에 4월, 그 다음에 1월입니다. 죄송합니다. 12월입니다. 그래서 월 평균 수익률로 봤을 때 최근 8년 세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항상 기록을 했던 게 12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최근 5개월 연속 월간으로 본다 그러면 양복이 나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5개월 연속 상승한 것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5개월 연속 상승을 했다는 건 굉장히 또 시장이 강하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2% 이상 예상되는 종목 평균적으로 보통 한 30종목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종목들이 평균 배당 수익률이 꽤 높은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 배당에 투자를 할 때는 뚜렷한 좀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보통 투자를 하실 때는 과연 미리 사서 배당을 받아서 배당 수익을 추구하실 건지 아니면 미리 사가지고 배당주에 어떤 관심이 가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시세 차익만 보고 배당을 받기 전에 매도를 하고 나올 건지 또 이런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배당주에 관련돼서 좀 표를 살펴보게 되면요. 2009년도에 배당주의 그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로 구분을 해서 보게 되면 배당을 받고 나서 배당락이 되면 주가가 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배당락의 주가가 회복되는 회복률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통 보게 되면 중형주가 88.9%, 대형주가 한 87.5% 정도 회복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중형주는 100%, 대형주는 50%밖에 회복을 못했습니다.
2011년도 표를 보시게 되면 역시 중형주는 100% 회복을 다 했고요. 대형주는 75%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보게 되면 또 여전히 중형주는 100%, 대형주는 84.2%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배당을 받고 나중에 그 배당락을 받은 종목에 대해서 시세 차이까지 고려를 하신다 그러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고선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배당주의 배당락 후 배당락 그 전일 주가 회복률이 중형주가 시가총액 한 1조 미만 정도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형주가 가장 빠른 회복률을 보였다. 그럼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한번 배당주에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세 차익, 즉 미리 매수를 해서 배당락 전에 매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 시세 차익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명확히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배당 수익까지 고려를 하신다 그러면 세금까지 고려하신 투자 수익률을 목표 수익률을 맞추셔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가능 종목을 좀 선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배당 관련주에 대해서 네. 좀 유망한 종목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지금 이제 뭐 첫 번째로 KT가 좀 가장 예상 배당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와 있긴 하는데 요즘 이슈가 됐기 때문에 좀 제외한다 그러면 순위대로 뭐 하이트진로, SK텔레콤, KTNG 이런 종목들 쭉 순서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중심으로 배당 수익과 시세 차이까지 고려를 한다 그러면 지역 난방공사라든가 S-오일,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그 다음에 한솔재지, 휴캠스, SFA 이런 종목들이 더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정리를 해보면 대형 배당주, 소형 배당주보다는 중형 배당주가 배당락 이후에 주가 회복률이 예. 가장 빨랐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시세 차익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매수를 해서 배당락 전에 매도를 하는 것, 배당 수익을 있으려면 배당락 전에 미리 매수를 해서 경우에 따라 시세 차익을 기대할 예. 수 있다라는 점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들어봤고 배당 관련주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KT, 하이티진로, SK텔레콤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내수주들, 경기 방어주들이 고배당주로 분류가 돼 있는 상황인데 KT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될 것 예상 배당 수익률 5.9%로 나오지만 이번에 배당 수익을 좀 낮춘다고 했기 때문에 각 회사의 배당 정책, 올해 배당 정책을 확인하신 후에 전략을 세워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모두 거래대금 부진을 좀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내일 시장 전망과 함께 전략 세워주시죠. 예. 현재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해외 시장도 좀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내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라는 이슈가 있겠지만 다음 주에 있을 미국 FOMC 회의에 또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좀 관망하는 과연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를 언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기대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내년으로 어쨌든 이연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은 좀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 고용지표 호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내년도 전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미국이나 유럽이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역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지금 경제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은 중국의 수출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 수출이 늘어난다라는 건 우리나라가 그만큼 또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 시장은 전반적으로는 경제 펀더멘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지수가 2000포인트대에 지금 계속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좁은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 일부 대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방 경직성이 좀 유지가 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회복이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수 변동보다는 종목별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종목 접근을 하실 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금 사실 매매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장입니다. 불과 2년 전에 지수 2000인데요.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지수 또 2000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주가는 뭐 오르락 내리락 등락을 거듭하긴 했지만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여전히 또 2000인데 종목들의 그 체감의 지수는 굉장히 변화가 많았던 그런 2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구조적으로 지금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뭐 조선, 해운 쪽도 서서히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안정이 되는 부분,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에너지 관련주들, 그래서 에너지와 관련된 유틸리티 업종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주목이 되는 IT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LG전자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사양 스마트폰에 대한 경쟁력이 좀 이제 완화가 되면서 LG도 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이틀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금 제가 뭐 한 2주, 3주 계속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계좌 내에 일부 현금을 조금씩이라도 항상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변함없이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과 함께 관심 가질 만한 종목 그리고 배당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이영수 부지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